그런데 도박 문제가 있으신 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느라 자기를 돌볼 겨를이 없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마음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오늘 영상은 도박 중독자의 가족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도박 중독자의 가족들이 먼저 전화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독 당사자가 중독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상담도 안 받겠다고 떼를 쓰고 있다면서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 중독자가 도박 중독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 상담 동기가 없는 상태라고 보여요. 이런 때에는 도박 중독자가 상담을 받으러 오지도 않지만 또 와도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상담에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도박 중독자는 내버려 두시고 가족이라도 먼저 오셔서 상담 받으시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보통 이럴 때 가족들이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으시지만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따로 있는데 자신이 해결을 위해서 뭔가 수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억울한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혹 이것이 자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도 먼저 상담 받아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도박 중독이 가족병이기 때문인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 중독을 흔히 가족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도박 중독이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더 악화되거나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달리 얘기하면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당장 치료에 임하지 않더라도 가족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상담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가족들도 그렇거든요. 그 당시에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동적으로 대처했을 때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또 가족들이 도박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잘못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민간에 떠도는 잘못된 처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도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먼저 상담받으면서 도박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대응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매우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가족이라도 먼저 상담을 받으셔야 가족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도박빚을 가족이 대신 갚아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박 중독자에겐 대부분 감당하지 못할 빚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가족이 잘 모르고 이 빚을 대신 해결해 주거나 채무 변제를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의 선에서 대처를 하면 안 좋은 결과가 날 수밖에 없어요. 도박 문제와 관련된 빚이나 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없어서 대처를 잘못하시기도 하고요. 또 가족의 어떤 정서적 불안이나 성격적 특성 때문에 혹은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도움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실질적으로 가족들의 경제 상황들을 정말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상담에서 재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멘탈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는지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재정적 피해를 다 보시고 상담에 방문하게 됐을 때 너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신 거잖아요. 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족이라도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는 도박 중독자가 상담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도박 중독자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궁극적으로는 도박 중독 있으신 분이 치료의 현장, 회복의 현장으로 나오시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이거든요. 가족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도박 문제가 있으신 분이 상담에 올지 말지 이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상담에 올 때, 치료의 현장으로 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게 되는지 그것도 가족의 대처와 연관이 깊습니다. 도박 문제 있으신 분이 억지로 와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정말 내가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와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이 지식과 정보를 아신 상태에서 도박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가족에게 대응을 하셔야 향후에 그 당사자가 치료에 나올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번째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아실 거예요. 도박 문제 있으신 당사자는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주무시잖아요. 근데 정작 가족들은 마음 졸이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안해하고 우울감을 경험하고 이 해결책을 찾느라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 일종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가족이거든요. 가족들은 자기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박 문제가 있으신 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느라 자기를 돌볼 겨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자기를 돌보셔야 돼요. 충격받고 놀란 자기 자신에게 위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면에 힘이 있어야, 정신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실제 도박 중독자를 도울 때 힘있게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됐고 우리 중독 있는 내 자식만, 내 남편만 빨리 고쳐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중독의 회복 과정은 마라톤 같은 거거든요. 정말 긴 여정입니다. 가족은 자신이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이 회복의 여정에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가족도 이 문제의 본질과 인과관계를 정확히 아시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시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당사자가 상담 안 받으러 간다고, 자기 중독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것에 실망할 수도 있고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가족이 먼저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이 중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먼저 배우시고 그것을 가정 내에서 그 당사자와 맞부딪히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그것이 당사자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저하시기보다는 전화도 해보시고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타진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